영양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마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캐스터는 그녀를 불러낸 성배와 성배전쟁 그 자체에 대한 구조까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의 세 가문이 완성해낸 기적의 성배와 성배전쟁이라는 의식은 메데이아가 보기에도 실로 놀라운 결과물이긴 했지만 이것을 통찰하는 것은 뛰어난 마술사인 그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죠. 그렇기에 그녀는 소환된 지 얼마 안 돼서 대성배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시작의 세 가문도 기겁할 만한 차원이 다른 안목으로 성배전쟁의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영영을 불러내는 소환구조에서 허점을 발견했죠. 서번트인 자신도 편법을 쓴다면 서번트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것. 우선 마스터로서 서번트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실체가 그녀 자신에게는 없었기에 유도사라는 공간의 실체를 쐐기로 삼아 서번트를 현실에 붙들 매개체이자 촉매로 사용하여 일본이라는 위치상의 지명도 보정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전설의 검술 치밤의 가이시를 쓸 수 있는 일본의 검사 사사키 코지로를 세이버로 소환하는 발상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서번트가 서번트를 부르는 전례 없는 소환의식을 당연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배의 시스템은 소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켰고 영령도 아닌 한 망령의 검사가 그녀의 앞에 어쌔신 클래스로 소환되었습니다. 보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평범한 일본도 하나만 무장한 모습의 어쌔신은 사사키 코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사키 코지로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전설의 검술을 가장 완성도 있게 익힌 이 남자가 소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성배에 의해 소환된 무명의 검사였죠. 스테이터스부터 처참한 그에게 있어서 내세울 것은 검술 실력밖에 없었기에 캐스터는 그런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문으로 오는 길을 제외하고 다른 길을 올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서번트와 같은 영체에게 강력한 저항을 주는 유도사의 자연적인 결계의 특성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광역 공격과 원거리 공격을 방어하는 그녀의 대원거리 결계로 어쌔신에게 근접전으로 이겨야 산문에 들어올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 최적화된 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성격의 캐스터는 어쌔신의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산문에서 벗어나지 말고 무조건 문지기로서 공방을 방어하는 령주를 사용합니다. 어차피 마스터가 아니라 유도사라는 공간적인 실체에 엮여 소환된 어쌔신은 굳이 령주를 쓰지 않아도 산문 밖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가 명령을 내린다 해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한 캐스터의 나름 적절한 령주였죠.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최적의 전투 환경이 갖춰진 그는 언젠가 이문을 향해 다가올 적수를 기대하며 문지기로서 산문 앞을 떠나지 않고 적이 올 때까지 지그시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스나 스토리를 포함한 이 어쌔신의 설정 리뷰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령은 무기도 평범한 일본도인데다 스테이터스가 처참해서 영령들과의 전투에서 차이나는 근력과 보구 같은 능력치를 오직 검술과 계단 위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즉 무조건 근접전으로 붙는다는 이점이 있어도 힘으로 대결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하고 테크닉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어쌔신이 불리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작중에서는 무려 버서커, 랜서, 라이더, 세이버, 아처를 모두 격퇴했습니다. 그만큼 검술의 경지가 어너더 레벨이라는 거죠. 영령도 아닌 망령이 민첩 A+라는 무려 대형웅 아킬레우스랑 같은 수치라는 걸 봤을 때 신체 능력 또한 평범한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랐을까요? 그의 생전의 행적을 말해보자면 평범한 농민인데 농사 짓고 사는 삶에 질려서 마을을 뛰쳐나와 산에서 은거 중인 검성을 만나서 검술에 입덕하고 그때부터 스승에게 검술을 배움받으며 산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검술에 임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즉 화조 풍월만 가르치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그는 산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검으로 섀도우 복싱을 하며 수련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잽싸게 나는 제비를 베고 싶다는 생각에 연속 참격의 검술 치밤의 가이시를 고된 노력 끝에 익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죽기 전까지 산에서 검술을 익힌 시간은 무려 50년 정도입니다.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들으시면 그가 노력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수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수준의 역대급 천재입니다. 마법의 영역에 가까운 검술 치밤의 가이시를 인간의 몸으로 익혔다는 것도 대단한데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 전설 속의 대용들과의 백병전에도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줄 만큼 천재적인 검사라는 거죠. 물론 근접전 한정이긴 해도 작중에서 보여주는 네임드 대용들과의 결투 전적과 묘사는 밸런스를 찝찝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한데 패고 게임 가보시면 게임 성능은 일단 넘기고 검술이 진짜 최상위의 경지라 같은 일본 출신의 유명한 검사들도 이 무명 검사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능력치 설정에 대한 개연성은 나쁘지 않게 확립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의 문지기 어쌔신을 공략할 방법은 근접전 말고는 없을까요? 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간단한 파괴법이 존재합니다. 유도사의 지형적인 특성인 자연결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캐스터가 쳐넣은 대원거리 결계는 분명 막을 수 있는 한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캐스터의 결계를 뚫을 정도의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산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쌔신은 이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는 공격을 모두 쳐내야 하는 샌드백이 됩니다. 어쌔신이 페이트 루트에서 길가메시에게 1대1로 끔살당했다는 묘사를 분석해보자면 게이트 오브 바빌론의 보고난사 역시 검술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는 어쌔신이 끔살당한 요인은 아마도 랭크가 높으면서도 검술로 막기가 불가능한 화염이나 얼음 같은 속성 공격이나 레이저 빔 같은 일종의 광역 공격으로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즉 길가메시가 캐스터의 대원거리 결계를 뚫을 때 에아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정도라는 건데 이 결계의 한계치가 밝혀지게 된다면 당시 모든 진영의 서번트에게 어쌔신의 파괴법이 생겨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재미로 생각한 거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라이더, 보고 지명 예방하고 3문으로 돌진하면서 로드킬하기, 세이버, 적당한 거리에서 다짜고짜 엑스칼리버 발사, 랜서, 거리 벌리고 K볼그 찌르기 통할 때까지 발사해보기, 아처, 거리 벌리고 높은 랭크에 보고 투영해서 활질만 하기, 버서커, 개센 근력으로 3문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지형 자체를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듯 박살내고 3문이 있는 위치를 헤집어서 검술이고 뭐고 벙찌기 만들기, 키리츠쿠, 미사일 발사, 등등 농담에 가까운 가정이긴 하지만 작중의 서번트들도 아마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그를 굳이 사용할 가치가 있냐의 문제와 이 어쌔신의 뒤에 버티고 있는 더 골치 아픈 캐스터의 존재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알고도 안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설정은 바로 그가 기술을 개발하게 된 원인인 제비인데요. 당연히 평범한 제비라는 설정이지만 그의 엄청난 검술의 영역을 생각해보면 이 제비가 분신이나 시간역행, 심지어 공간까지 찌는 환상적이 아닐까라는 드립도 있습니다. 개그성 드립이긴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 제비가 웬만한 검술로 잡기 어려운 비행 피지컬과 분신 같은 갖가지 요상한 능력을 가지고 이 무명의 검사의 주위를 돌면서 끝없이 약 올리며 열받게 하는 설정이었다면 그의 차원이 다른 검술의 강함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밸런스도 인정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어쌔신 편이었습니다.